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층제 행정구조인데요. 시 출범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단층제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업무 과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는 전국에서 유일한 단층제 구조로 광역 업무와 기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가령 가까운 충남도는 광역 행정을, 천안시는 기초 행정을 하는 것으로 나뉘어 있지만 세종시는 별도의 기초자치단체를 두고 있지 않다 보니 이 두 가지 업무를 모두 수행하는 겁니다. 이중 행정을 방지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시 내부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무엇보다 기획 중심의 광역 업무와 실행 중심의 기초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다 보니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다는 게 가장 문제되는 대목입니다. 어떤 A 계획을 세우면 타 광역시도에서는 이 계획을 세우고 나머지는 기초로 내려보내서 기초에서 나머지 기초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 계획을 세우면서 당연히 다른 기초 계획도 세우고 그다음에 이 계획에 따른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민원 업무까지도 같이 하거든요. 여기에 따른 업무는 당연히 계속 늘어나고. 일부에선 최근 세종시 공직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잇따른 극단적 선택도 이러한 단층제 구조에 따른 업무 과중이 영향을 미쳤을 거란 주장까지 나옵니다. 이를 토대로 세종시청 구성원들이 떠안고 있는 조직 구조의 문제를 진단하고 업무상 정신적 고통과 막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급증하는 행정 수요가 있다 보니까는 업무에 치중하느라 직원들이 정책적인 역량을 발휘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경무에 시달리는 직원들도 많고요. 또 퇴직을 고민하는 직원들도 있고 휴직계를 내는 동료를 위너라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조직 내 사기는 땅으로 떨어져 있고요. 다만 단순 단층제이기 때문에 업무가 과중하다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단층제이기 때문에 단층제 이 공무원 수로 두 가지를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그는 맞지 않다. 거기에 대한 배려나 이미 증언이 돼 있다. 그럼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 최근 대전 세종연구원이 이와 관련해 내놓은 연구 용역 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여기에선 크게 중층제 개편과 단층제 유지 등 두 가지로 나눠 개편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중층제는 쉽게 말해 제주도와 같이 행정실을 두는 건데 단기적으로는 출장소를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인구 50만 명 이상 증가 시 일반 구를 설치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위해선 세종시법 등을 개정해야 하고 행안부를 설득할 논리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과 같이 단층제를 유지할 경우 책임 읍동제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입니다. 현재 세종시는 한계읍, 한계동을 책임 읍동으로 지정해 시청 소관 업무 상당수를 이관해 민원을 처리 중인데 이를 생활권 중심 혹은 기능 중심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입니다. 세종시가 전국 17번째 광역시도로 출범한 지 어느덧 10년. 단층제 행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네, 보신 바와 같이 이러한 단층제 구조에서는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 우려와 함께 국가가 지원하는 보통교부세 산정에서도 불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계속해서 김우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통교부세는 지방교부세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 재정의 기반이 되는 재원입니다. 지자체의 인구와 공무원 수, 면적 등을 적용한 정부의 산정 방식에 따라 규모가 결정되는데 세종시는 올해 837억 원을 받았습니다. 인구 규모가 비슷한 광주시나 원주시, 진주시에 크게 못 미치고 인근 공주나 천안시와도 격차를 보입니다. 왜 그런 걸까? 교부세를 산정하는 항목 가운데 세종시가 수행하는 기초 행정에 대한 대부분 항목이 누락됐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기초 사무 수행분에 따른 그 교부세 산정이 배제됐기 때문입니다. 그 26개 항목이 다 그 산정돼야 되는데 일부인 5개 항목만 산정되고 21개 항목이 도달되다 보니까 세종시 관계자 역시
기초지자체가 없는 시 행정구조상 기초행정분에 대해선 구조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현실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기초행정분까지 모두 산정됐다면 올해 세종시는 2,748억 원의 교부세를 더 받을 수 있었을 거란 분석까지 나오는 상황. 이것이 사실일 경우 광역과 기초행정을 함께 처리하는 단층제 구조의 난맥상이 교부세 산정 방식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 셈입니다. 단층제도가 처음 시행되고 특히 세종시가 출범단체가 인구 한 11만에 불과한 그 작은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 단층제에 대한 그 제도의 그 실체를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다는 걸 그렇게. 실제 지난 5월 열렸던 한국지방재정학회 주최 세미나에서 김흥주 대전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보통교부세 지원에 있어 세종시는 제주도 등 다른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과소 상태에 있다며 재정지출 규모의 불합리성과 산정 방식 기준이 되는 기초수요, 보정수요 모두 중충 행정체계 기반으로 설계된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 출범 10주년을 맞은 지금 이 시점에서 그동안의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의 문제는 없었는지 근본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코로나19로 3년 만에 다시 대면으로 열리는 천안 흥타령 춤축제가 어제 개막했습니다. 올해 축제 장소는 삼거리공원 재개발 공사로 인해 천안 종합운동장 일원으로 옮겨 진행되고 있는데요. 3년 만에 열리는 이번 축제 어떻게 준비됐는지 그리고 눈여겨봐야 할 행사를 김장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만에 천안이 다시 춤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2022 천안 흥타령 춤축제 가슴 벅찬 개막을 2022 천안 The World Dance Festival 선언합니다. 불가리아를 비롯해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모두 6개국 무용단의 신명나는 춤사위부터 흥타령 주제가에 맞춰 춤으로 하나가 되는 국내외 춤꾼까지 천안이 다시 흥으로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답답해하던 찰나에 천안에서 이런 대형 축제를 열어줘서 너무 고맙고요. 네, 서울까지는 가기도 멀고 한데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족이랑.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이번 흥타령 춤축제는 삼거리공원 재개발 공사로 인해 천안 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됩니다. 모두 70여 팀이 참가하는 전국 춤 경연대회를 비롯해 6개국이 참가하는 국제춤 경연대회 등을 통해 최고의 춤꾼을 가리게 됩니다. 천안 능소설화를 주제로 한 마당 음악극 능소와 뮤지컬 공연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을 위한 공연도 준비됐습니다. 축제의 백미인 거리 퍼레이드는 오는 23일 저녁 7시부터 신세계 백화점 일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 흥타령 춤축제는 시민들이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고 코로나19 때문에 움츠러든 일상생활에 정말 단비 같은 활력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또한 VR 등 현장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부스와 축제 기간 79개 품목의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농특산물 한마당 큰 잔치 등 다채로운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한편 춤축제의 대미를 장식할 전국 춤 경연대회 결선이 치러지는 폐막식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이며 SK 브로드밴드 중부방송 채널 1번을 통해 생중계됩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지난 2006년 청동기 시대 집터 등이 발견된 아산 대흥리 선사유적지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비뿐 아니라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활용 방안 모색도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대흥리 선사유적지입니다. 지난 2006년 인근 선우대교 가설공사 구간에서 청동기 시대의 집터와 토기 등이 발견됐고 특히 주거지에서 확인된 불에탄 쌀은 당시 식생활, 생업 경제와 관련된 중요한 연구 자료로 평가받으면서 현재 자리로 이전 복원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가보면 유적지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복원된 주거지에는 잡초가 자리를 잡았고 발견된 집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습니다. 무성이 자란 잡초들로 관람도 불편하고 바닥 균열도 심한 상태입니다.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되고 있지만 도나시의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다 보니 보수 등 예산 확보가 어려워 일상 관리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 이에 아산시가 문화재청 사업비 8천만 원을 확보해 대흥리 선사유적지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노후된 안내판과 수목, 바닥면, 복원 유적 등을 올해 안에 전체적으로 정비할 계획으로 관람 환경이 크게 개선될 예정입니다. 이제 수목 정비하고 이제 동선로 포장 정비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게 유구라고 하는데 이게 주거지를 그대로 떠다가 옮겨놨잖아요. 그거 정비해서 총 4가지 내용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정비 이후 선사 유적지를 많은 시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취임 이후 첫 해외 출장에 나선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박 5일간의 미국 순방을 마쳤습니다. 김 지사는 이번 순방에서 미 동부 충청향후회와 뉴욕 한인회 등을 만난 뒤 글로벌 기업인 블룸버그 본사를 방문해 충남과의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의 초청을 받아 뉴욕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을 갖기도 했습니다. 천안 지역 버스 승강장 4곳이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 충전기 등을 갖춘 스마트 승강장으로 탈바꿈합니다. 시는 인도폭과 유동인구 등을 고려해 종합터미널과 중앙시장, 두정역, 상명대 등을 우선 설치 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오는 11월에 공사를 시작해 12월에는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2022년 우수 건설인상 후보자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주 영업소를 천안에 둔 업체로 종합건설 5곳, 전문건설 10곳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홈페이지 행정공고란을 참고하면 됩니다. 세종시 보건소가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에 들어갔습니다.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등입니다. 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대상자에 한해서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 접종이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 생후 6개월 이상 유아부터 접종을 실시하는 등 연령대별 접종 일정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 시의원이 본회의에서 한 5분 발언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세종시 조치원읍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충식 의원인데요. 세종시 산하기관 혁신과 각종 위원회 정비가 시급하다는 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산하기관 혁신 및 의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종시에는 공사, 공단, 문화재단 등 총 8개의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이들 기관은 각종 시설물 관리, 경제진흥, 문화복지 등 지자체의 정책 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이로 주민 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돼야만 합니다. 하지만 현재 세종시 산하기관은 전임 시장이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임명한 비전문 기회장들에 의해 장기간의 부실 경영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후유증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세종시 산하기관은 직원들의 이직과 퇴사가 유독 많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수적인 조직 문화와 비효율적인 업무 처리 방식을 큰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최근 교통공사에서는 강압적인 조직 문화와 갑질 등의 이유로 여러 명이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문화재단은 보수적인 조직 문화와 업무 과부하 때문에 이직 및 퇴사가 잦아 지난 2020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 제기와 개선 지적을 받았음에도 아직도 고질적인 문제로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도덕성 문제입니다.
교통공사의 한 임원은 임용 전 재직기관에서 그 부분을 수사하여 정직에 해당되는 징계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원으로 채용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러한 비효율적인 조직 문화와 자질이 부족한 경영진으로 인해 세종시 산하기관은 총체적인 경영 부실에 빠졌습니다. 시설공단 교통공사는 설립된 지 6년이 지났지만 전국의 지방 공기업을 평가하는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출자, 출입기관들도 대부분 다등급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의원은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 없는 보훈인사. 지난 7월 27일 정부는 지방 공공기관의 운영 효율화와 재무 건전성 제고 등 혁신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선제적으로 18개 공공기관을 10개로 구조정하는 행정 절차에 착수했고, 서울시도 중복되는 3개 기관을 통해 통폐합하면서 경영평가 하위기관을 추가로도 통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시도 산하기관의 방만 부실 경영을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조속히 산하기관의 경영 효율화와 강도 높은 혁신에 착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합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 불필요하게 운영되고 있는 의원회의 정비 필요성에서 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세종시에서는 22년 6월 말 기준 226개의 의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회는 정책 결정의 투명성, 공명성을 제고하고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회 운영에 따른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정책의 신속한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등 여러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행정안전부도 정부위원회의 39배에 달하는 246개를 통폐하는 정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우리 시에도 지난 6월 시장직 인수위에서 기능이 중복되고 운영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여건 변화에 따라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위원회 등에 대한 통폐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시정 4기가 출범한 지 2달이 지났음에도 아직 성과가 미비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위원은 불필요하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와 정비를 통해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2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례의 근거에 설치된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폐지 또는 통폐합하고 의원 수는 최소화하며, 둘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중 회의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비상설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법령 개선을 건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의 사망자 중 절반 가까이가 주택 화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천안 서북소방서가 화재 없는 안신마을 지정을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과 안전교육으로 피해를 줄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천안 성거읍의 한 단독주택. 의용소방대원이 방 안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경보음이 울려 신속히 대피하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화재가 나서 열이나 연기가 올라오면은요, 얘가 이렇게 소리가 날 거예요. 네. 이 소리 들으시면 얼른 대피하시면 돼요. 감지기 설치가 끝난 뒤에는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모두 주택용 소방시설로 초기 대응이 중요한 화재에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불이 났으면 빨리 뛰어나가야지. 뛰어나가고 119다가 신고하고 그러고서 이제 저 소화기가 만약에 내 옆에 있다면 그래도 막 이렇게 해봐야지 뭐. 천안 서북소방서가 화재 없는 안심마을 지정을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나섰습니다. 화재 없는 안심마을은 3년간 화재가 발생하지 않은 마을로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여 화재 예방은 물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15번째 안심마을은 선거읍 요방 1, 2로 100가구에 감지기 200대와 소화기 100대가 보급됐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우리한테 금방 언제 화재가 났는지를 알려줍니다. 잠을 잘 때도 감지기에 의해서 우리가 화재가 난 걸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주택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전체 화재의 사망자 중 주택 화재 사망자 비율은 무려 47%.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방당국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세종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공모전에 선정됐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농촌관광 운영주체가 특색 있는 관광자원을 활용해 체험이나 관광, 숙박 등이 어우러진 체류형 여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앞으로 3년 동안 국비 2억 2,500만 원을 포함해 모두 4억 5천만 원을 들여 세종시 농촌관광협의회와 함께 일명 세종에서 생기충전 행복도시락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산시가 제1회 신정호 아트밸리 영상 공모전을 엽니다. 공모전 주제는 신정호 자연경관을 감각적으로 제작한 영상 또는 신정호에서 개최한 문화예술 축제 행사를 담은 영상, 놀거리, 먹거리, 볼거리 등 신정호 아트밸리를 알릴 수 있는 재밌고 유쾌한 영상입니다. 참여는 아산시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10초 이상 60초 이내의 규격에 맞는 동영상을 개인 SNS에 게시한 후 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공모전 총 상금은 550만 원으로 결과는 12월 중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